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는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금 가글이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입안은 자는 동안 세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텁텁하고 냄새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런데 소금물로 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금물 각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입속 세균도 줄고 염증도 잡고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도 막아준다고 해요. 요즘엔 치과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괜히 소금으로 양치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은 진짜 효과 보는 소금물 각을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칼칼하셨던 분 있으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밤새 입안이 마르면서 이런 불편함을 더 자주 느끼실 텐데요. 소금물로 각을 해보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소금물이 효과가 있을까?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최근 여러 의학 연구들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소염작용과 살균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약이 없던 시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금으로 양치하고 각을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소금물 가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소금은 세균과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는 상처나 가려움을 유발하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에 녹인 소금에서 분리되는 염소 이온은 항바이러스 기능을 하는 차염소산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차염소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락스의 주성분이죠. 물론 소금물의 농도는 락스보다 훨씬 약하지만 같은 원리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밤새 우리 입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 틈을 타서 세균들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5가지 효과. 첫 번째 효과, 입속 세균 억제. 아침 기상 직후는 구강 내 세균이 가장 활발히 증식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입안이 더 자주 건조해지고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입안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 한 잔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물과 함께 위로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에는 세균들이 더 많이 증식하게 되고 헬리코박터균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 결과로는 소금물 가글이 살균과 소염 작용으로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금물은 약한 살균 항균 작용이 있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과, 입냄새 완화. 아침 입냄새의 진짜 주범은 바로 세균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해서 황화합물이라는 불쾌한 냄새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소금물 가글로 입안을 헹궈주면 이런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치질 전에 소금물로 한번 입안을 헹군 후 양치질을 하면 더욱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냄새가 걱정되어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간단한 소금물 가글 습관 하나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겠죠. 세 번째 효과, 잇몸 건강 개선, 염증 완화. 소금은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처 부위나 염증이 생긴 부위에 사용하면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이 가진 삼투압 작용 덕분입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잇몸에 있는 염증, 나쁜 성분들을 소금물이 흡수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붓기를 줄이고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양치질할 때 출혈이 잦은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효과, 구내염, 목 염증 완화. 입안에 작은 상처나 구내염이 있을 때 그 따가운 아픔 경험해 보셨죠? 소금물 가글은 목감기로 인한 편도의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감소시켜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의 가글은 감기를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이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 안쪽이 간질거리거나 염증이 시작될 때도 소금물 가글을 하면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농도가 낮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자극적인 맛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ml의 미지근한 물, 종이컵 1컵 정도에 소금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이 정도면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 날 텐데요. 바로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짜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짠맛이 강하면 가글 후 입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가글용 소금 선택의 팁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은 소금이 더 효과적입니다. 천일염보다는 정제소금이나 제제소금 같은 저렴한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 1, 2회 소금물 가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소금 농도와 올바른 방법으로 가글하면 구강 청결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너무 잦은 사용은 구강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이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소금물이든 구강 전용 세정제든 자주 사용할 경우 구강 환경을 알칼리화시켜 구강 내 정상 세균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잇몸 염증을 심화시키거나 건조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입안이 건조하거나 구강 점막이 민감한 분은 하루 1회 정도 아침에만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특별 주의사항. 고혈압 환자나 소금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가글 후 입안을 충분히 물로 헹궈 남아있는 소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삼키지 않는다고 해도 입안에 남은 소금기가 몸에 흡수될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올바른 가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너무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자극을 줄이고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는데 효과적입니다. 2단계 시간별 가글법. 처음 30초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강 가글을 한 후 다음 30초간은 고개를 뒤로 젖혀 편도 부위까지 소금물이 닿게 하여 가글을 합니다. 입안 전체를 천천히 헹군 후 목 깊숙이까지 가글해주면 구강뿐만 아니라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가글 후 물로 헹구기. 가글 후 소금기가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 구강 건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금물 가글만으로 양치를 대신해도 되나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구강 관리의 보조 역할일 뿐 양치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물은 일시적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해주지만 칫솔질로 치아 표면의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금물 가글 후에는 평소처럼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사용까지 병행해야 충치, 잇몸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잇몸 질환의 숨겨진 위험성.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잇몸 질환은 단순한 구강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 질환은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잇몸염과 치주염이 가장 흔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차례로 주변 치아와 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입안의 염증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잇몸 염증으로 인해 체내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이는 혈관 내 피가 막히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의 염증은 입안에서 시작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혈관의 건강도 위협합니다. 구강 내 염증이 혈류로 퍼지면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심화되면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는 혈관 벽에 손상을 주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잇몸병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 중 하나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잇몸의 염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구강 관리가 단순히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 특히 심장 건강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강 관리가 단순히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전신 질환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추가 팁들 알려드릴게요. 1. 충분한 수분 섭취.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2. 부드러운 칫솔 사용.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므로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시고 너무 강하게 닦지 마세요. 3. 정기검진의 중요성.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로 예방관리를 잘하시더라도 전문의의 정기적인 체크는 필수입니다. 4. 치간 칫솔 활용.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소금물 가글 후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소금물 가글의 효과. 단순해 보이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입냄새를 줄여주고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티스푼을 넣고 1분간 가글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아침마다 소금물 가글을 해보시기로요.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입안이 한결 깔끔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은 변화가 한 달, 두 달, 평생의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더욱 자신감 넘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소금물 가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입냄새 걱정 없이, 잇몸 아픔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